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이제 모임, 이제 마지막, 지방 모임, 전주 모임에 왔어요. 예, 여기 이제 전국대인데, 이게 전국대 이제 지방 모임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전주로서 이제 많이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본사를 제가 이제 학업방을 끝난 일본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한 의도는 뭐냐면, 이제 그 작년에 1번사가 안 나오고 오스만 투르크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1번사가 나올 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 가지고요. 요번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또 그 대구인가 갖고 좀 중요한 정보를 좀 얻었어요. 요번에 속각부부 아시죠? 속각부부. 그 속각부부 교수님이 어디냐면 영남대 쪽에 있는 교수님이 됐거든요. 영남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중국 공산당에 좀 약간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산당과 관련돼서 요번에 이제 재작년에 정역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대혁명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얼떨결에 이제 근현대사도 이제 약간 강의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뭐 근현대사 그 일본 사람이 쓴 5권짜리 뭐 근현대사 책이 있는데, 그걸 또 뭐냐면, 번역도 하셨고, 그게 아마 삼천리인가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물 따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보니까 이제 속각부부가, 저는 이제 변법 자가운동과 관련된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깊게는 아직 못하시고, 양무운동? 예. 그래서 양무운동이 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운동도 양무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각부부도 양무운동 실패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적으셔야지 답안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제자분이 그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확실해요. 예, 그래놓고는 이제 문제 내놓고 제자분한테 참, 잘 만들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판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 분이 다행히도 이제 내년에는 안 들어가셔요. 요번에 2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이 이제 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뭐 강서신정이니 뭐 그런 것들 낸 거 있죠. 그는 교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현대사 부분들은 중국 근대사 부분, 그래서 개항 이후 아편전쟁 이후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양무운동이나 범법 자가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서신정,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 공산당 부분을 너무 이제 파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나이가 좀 50대 후반, 59 정도 된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처음에 들어가신 교수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들어가면 2년 후에 또 들어가겠죠. 예, 그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드는 정보는, 되게 이제 시험 초치할 때, 기타사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낸대요. 동양사 교수님이 한 번 내고, 중국사겠죠? 그다음 일본사 교수님이 하나 내고, 이렇게 했는데, 서양사 교수가. 근데 요번에 이제 낸 건 서양사 교수님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애니칠리가 답이 정확하게 아니잖아, 팩트가. 근데 이제, 서양사 교수님도 뭐 깊이 알고 낸 건 아니고, 뭐 교과서나 뭐 지도서? 교육과정 수준에서 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해가지고 뭐 사유 써가지고 이제 유야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동양사 교수가 내겠대요. 근데 동양사 교수는 중국사죠. 되게 중국사 교수들이 내면 이제 갈래적으로 볼 때 1번사를 내요. 1번사.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사보다 1번사 쪽에 낼 가능성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1번사를 좀 공부를 해두시고, 그리고 서양사 교수님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낸 거 보니까, 자기도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 상태에서 낸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기타사 이제 원칙이 교육과정 안에서 낸다고 이렇게 딱,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은 모르겠는데 주관식 때 들어와서는 일본사도 동아시아나 교과서? 그 정도 수준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기출 나온 것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틀란타 일본사까지 봐도 괜찮은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내는 거 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럼 일본사 나오지 않았냐, 메이지 유신. 그거는
그 요번에 들어가신 공상당 그분이, 되게 이제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한중일 통합 문제 한번 내보겠다. 그래가지고 낸 거래요, 그냥. 그래갖고 거기 보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낸 거니까 아마 내년에 그 교수님이 안 들어가실 거니까, 그거는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또 특징이 잘 안 내는데 골라서 내는데 또 특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중국 근현대사 부분은 좀 특이하게 낸 거예요, 요번은. 그 교수님이 들어가셔갖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원래 상태로 기출에 상당히 나올 부분이 많고, 최근에 뭐 동아시아 사착을 꼭 꼼꼼히 봐야 되냐, 요번 한 문제 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교수님 취향대로 낸 거니까, 뭐 어떤 방향이나 뭐, 앞으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내겠다는 그 차원에서 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보면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일본사 같은 경우에 손해볼 건 없는데, 시성비라는 게 있잖아. 시간 대비 그런 호가를 볼 때는 상당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좀 세계사 측에서 이제 교과서만 봐도 충분히 기타사,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에 12년 개정교육과정은 15년 개정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는데 기타사 부분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갖고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보기보다는 12년 개정교육과정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은 뭐 중국사하고 서양사 위주로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학계에서도 요즘에 많이 많아요. 그걸 그래서 없애자고. 아마 몇 년 뒤에 국가도 또 없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년 개정교육과정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연도에 이제 일본사 나올 확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사 교수님이 들어가시니까 한 문제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인데 일본사가 이게 2점이에요. 되게 2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고 때려치고 포기하자. 포기하는 건 자유인데 그 막 합격권에 멀어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보면 문제 쉬워. 상당히 주는 문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먹고 들어가야 돼요. 2점이면 진짜 청담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내년에 해외여행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도서관에서 죽치고 공부할지는 여기 2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본사를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본사를 다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사 훑듯이 다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사에 뭐 구석기, 신석기 안 나오는데 뭐 일본사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일본사의 그 각종 기구 명칭, 뭐 에도 시대 때 부두마치, 가마쿠라 막부 때 각종 그 기구 명칭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정방, 서방도 가끔씩 나오는데 일본사의 그런 수준에서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일본사 교수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지식 수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교과서, 그다음에 영민수 일본사, 그다음 아트에서 일본사 보면 중요한 부분들만 그냥 발췌독하고 그냥 필요 없는 건 가감히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한번 뽑아봤어요. 그 주제지들. 그래서 고대, 중세, 뭐 근세, 근현대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메이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메이수호 통상조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과서만 읽어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관례상 꼭 말치한 건 아닌데 근현대사가 나오면 되게 고대, 중세, 근현대사 이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고대 부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중세와 이제 에도시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중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마쿠라 초창기 때 난 조쿠의 난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의 정책 같은 거 있죠? 도수정이라든지 태학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근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에도막부 때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천보개혁이라든지 막권체제개혁, 그 다음에 이제 에도막부에서 메이지 유신까지의 어떤 과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 있는데 메이지 유신이 예전에 한번 좀 나왔다가 08년도 이후에는 거의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수능에는 자주 나오는데 요 인고에는 안 나오더라고 자주 요즘에는.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약간 확률이 여긴 6번이지만 최근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자유민권 운동이나 이하권 사절단 그냥 좀 어렵게 나온 게 동방회의 그냥 헌법 개정 논의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그 동양사 교수, 중국사 교수님들이 요즘에 무슨 책을 많이 보냐면 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가 있는데 그거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정업 관련된 문제도 거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동방회의 있죠. 동방회의 부분도 그걸 냈어요. 거기 아마 중국사 교수님이 냈을 건데 그 중국사 교수님이 이제 사회 보는 아시아사 거기에 있거든요. 그대로요. 아마 짜고 낼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엿보이지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오면 되게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명칭? 거기 나온 명칭이나 간단한 의의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안 걸려요. 예, 그거. 예. 그래서 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그 교수님들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사료 보고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는 것처럼 예상 문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칭하고 간단한 의의, 뭐 배경쓰라고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배경쓰라고 하면 주구주구 한 두 줄, 세 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딱 채점하기 편한 데가 의의, 뭐 영양, 결과, 아니면 뭐 딱딱 내용 한두 가지 떨어지는 데 있죠? 네, 그런데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 보는 아시아사를, 제가 이제 카피를 떴어요. 네, 스캔을 떠가지고, 공개하면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니까, 아시는 분은 한도에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메일 적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영남대 교수님도 제가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그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더라고 또. 그러니까 내가 스캔 튼 게 다 교수님도 다 이렇게 공유가 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정보 좀 알려드릴거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1번을 이제 볼게요. 야마토 정권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그 야마토 정권 시기는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이 어디냐면 거기 아스카 시대 있죠. 6세기 때. 그래서 아스카 시대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스카 시대 이제 6세기 때 일본 왕조는 게이체이 왕조, 게이타이 왕조예요. 게이치 왕조 이렇게 있거든요. 백제계통하고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때 소토쿠 태자 아시죠? 소토쿠 태자가 견수사를 파견해서 중국부터 선진문물 도입을 했고 그것이 다이카게 신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백제 문화도 받아들였죠. 백제계. 그래서 백제계 문화를 받아서 불교 문화를 받아서 아스카 문화를 꼽혔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이제 아스카 시대 때의 대표적인 그 가문이 소가시죠. 예. 그래서 소가시는 백제 계통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 이제 계통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불교 문화도 이제 도입을 하고 체제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백제로부터 도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코조 해가지고 이제 소가시가 주도한 건데 세이코 여제라고 있어요. 일본의 최초의 여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왕이 이제 자기 말이 안 드니까 소가노의 실력자, 소가시의 실력자가 얘를 제거하고 집권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소토쿠 태자를 내세워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세이코조의 이제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세이코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개혁 내용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한 번 나왔긴 나왔네요. 그때 견수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사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순화나 양제 문제 물어볼 때 있죠. 예,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이코조 때 이제 견수사를 파견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이카게 신의 주역으로 이제 신정권에 참여했다는 문제가 중국사 관련되고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일본 천황이 중국 황제 국서 내용 있죠. 되게 건방지게 적어놨죠.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가시가 몰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이가 계신 있죠. 이 다이가 계신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도 언급이 됐던 거고 수능에도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다이가 계신의 그 내용 있죠. 예, 계신의 지조. 그래갖고 그 사료 부분도 눈에 좀 발라두세요. 문제 좀 어렵게 나오지 않나요? 이거 나오고 나서 이와 관련된 개혁의 명칭을 쓰시오. 다이가 계신. 탄지메트 개혁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목적에 보면 목적도 외워두셔야겠죠? 네. 그래서 당의 율령체제를 수행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정답 좀 나왔으니까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토지와 국가, 인민을 직접 통치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액가 계신의 개시지조 칙령 내용 있죠? 요것도 뭐 거의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외워두세요. 어차피 이제 뭐 한두 가지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실시한 그 군전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시한 토지제도, 반전수습법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물론 이제 일본 학교에서 이 다액가 계신 관련돼가지고 이때 이제 갑자기 이뤄진 건 아니에요. 그 후에 뭐 집도라든지 뭐 그 청왕 이후부터 계속 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개혁했던 내용을 이제 여기 개신지조에 이제 뭐냐면 추후에 적어놨다. 그래서 이 사조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견해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조와 그 다음에 그 개신지조 그 내용들 그것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청왕이 있긴 있는데 대문청왕은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업적이 되게 많아요. 진신한 이후에 이제 쿠데타로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업적 정도는 한두 가지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왕 대신 청왕 덴노 있죠, 덴노. 예, 덴노란 칭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인격신이라고 이제 신격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 니폰. 그래서 예전에는 외라고 했는데 외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외라고 부르진 않았죠. 외라는 말이 이제 외소할 외자니까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 니폰이라는 말은 요때 처음 사용한 거야. 그 다음 청왕과 함께 덴노와 함께. 근데 이제 책에 보면 나라 시대에도 이게 서술돼 있어요. 일본 국호 사용이. 근데 이거 잘못된 거야. 뭐 동아시아 책이라든지 세계사 책도 어디 잘못된 것들을 적어놔가지고 계속 했는데 웬만한 일본 개론서 보면 다 요 시대 대무청하고 분명히 돼 있고 심지어 일본 사람이 쓰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교과서나 동아시아 책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처럼 그 뭐냐면 이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니첼리가 거기 오스만 탄지마트 개혁을 했다는 식으로 교과서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잠불성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냥 대문청왕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12년 개정교육과정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 내용이 싹 빠졌어. 일본 국호 사용 부분이 나라시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뭐냐면 나라시대 이전에 사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해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수도변천 과정과 간무청왕 정치인데, 거기 보면 이제 수도변천 과정이 쭉 나왔죠? 그래서 아스카부터 해가지고, 회의안고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어디에 위치했는가, 요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수도를 왜 옮겼는가, 그래서 이제 해안고 천도 관련돼갖고 포면적 이유, 실질적 이유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해안고는 불필요한 간원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했고 포면적 이유는 실질적 이유는 그 당시 후지와라 씨와 불교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단다. 무조건 이제 무슨 목적 이렇게 써가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예, 또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웬만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역교론도 뭐냐 역사적 사고를 양성할 수 있다. 웬만히 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안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운이 좋으면 맞으니까 꼭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어디 갔는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지도 있죠. 지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 이걸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제 수도 변천 이유 이런 것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양권과 관련된 이제 그 천왕 간무천왕이 있어요. 그 아까 어저께 나오면 간무천왕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료에 있는 아시아사에 보면 그 해양권 천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 나와가지고 뭐 여기 빈칸 뚫려갖고 여기 어디 천도한 내용이냐 요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는요. 자, 그래서 이제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일본 고대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천도 배경과 관련돼가지고 쭉 순서대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는 뭐 아테나스 일본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나라 헤이아 시대의 이제 문화를 볼게요. 요것도 은근히 객관식 기출 문제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에요. 주관식에도 나왔고 관련돼갖고. 자, 나라 시대 때 이제 특징들을 보면, 요때 이제 경상사 파견으로 이제 당나라 문화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찰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대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동대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고사학이나 일본서기, 그 다음에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도입을 했고, 등등.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헤이안 시대 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국풍문화예요, 국풍문화. 예. 그래서 후지하라 시대 문화기 때 후지하라 문화라고 좀 하는데 저는 이제 대외적 배경은 당과 신라의 멸망 및 교류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5년 기출 문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풍 문화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이제 뭐 대외적 배경은 나오진 않겠죠. 계획이나 내용, 특히 내용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용. 예. 그래서 국풍 문화에 대해서 뭐 이게 관련된 내용 하나 써, 뭐 두 가지 써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내용을 보면 건축의 국문화, 모노가타리라는 일기가 등장했고 가나 문자가 발달했고 다다미 왁가 이런 것들 거기 침존조는 그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신대쭈쿠리라고 해가지고 일본 건축 양식 똑같은 거고요. 강복도 단풍에서 일본풍으로 출연됐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와 내용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문화. 그 다음에 이제 헤이아 시대로 넘어갈게요. 헤이아 시대 이제 특징을 이제 보면 석간 정치가 있고 원정 시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석간 정치라는 것은 후지야도 북가시가 석간과 간백을 통해서 독점했던 정치 시스템인데 이것이 이제 청왕이 태정가를 통해서 청왕이 태정가를 통해 지배하는 형태인데 대개 태정가를 누가 겸하냐면 외척 가문인 석정과 간백이 겸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외척 가문에서 나왔던 시대를 석간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간 정치는 예전에 한번 그 기타사 일본사 관련돼 갖고 오답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어. 요 석간 정치. 그래서 석간 정치의 내용하고 석간 정치에 지배했던 가문, 후지하라 북가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원정 시대인데 원정 시대는 이제 석간 정치가 끝난 다음에 후지하라 씨가 이제 물려나고 나서 청왕의 아버지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상왕이 머물는 곳이 원정이거든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원정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정 시대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때 잠깐 언급돼 있었어.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원정 시대 뭐냐 명칭.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원정 정치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호겐의 난이니 헤이지의 난 같은 것들은 저기 이제 아테네스 일본사나 그 다음에 일본사는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야. 뭐 고대에서 중세에 넘어가는 기점이 되는 뭐 난이다 하는데 굳이 임용시험까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정이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헤이안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원의 성장과 무사히 등장해가지고 나라 시대 때 조금 보였던 장원들이 헤이안 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헤이안 시대 때 장원을 초기 장원과 달리 개발 영주들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기징계 장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장원 공령제가 실시되죠. 장원 공령제. 그래서 이제 기징계 장원은 대개 보면 그 어떤 특정한 국사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유역자
이 유력자들이 유력자들이 그 앞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바치죠. 자기 땅을.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후지라더시나 상황한테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누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장원 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발 영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진계 장원 그 뜻만 좀 아시면 되고 그 당시 또 공권력이 붕괴하다 보니까 지방의 치안이 부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신해서 사적 경비단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라이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원래 어차피 이제 지방에서 활동했다가 나중에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객관식 기출대에 나왔던 거죠. 요거 예전에. 예. 그래서 주관식 용어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요 정도 알려면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제 세계사 교과서는 잠깐 언급돼 있고 동아시아 책을 좀 보셔야 돼. 근데 동아시아 책에서까지 여기 깊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정치에 보면 최초의 막부가 가마쿠라죠. 예, 가마쿠라부에 설치된. 그래서 이제 미나모토 요이토마가 가마쿠라를 이제 막부를 건립하고 그래서 이제 세이타 쇼군이라고 임명돼서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확립했는데 이때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정치 구조는 서양식 봉건제도 비슷해요. 이 체제가 곡괭이 체제라고 해요. 곡괭이. 그래서 쇼군이 곡괭이에게 토지를 매기도 하고 주종강을 맺고 대신에 이제 곡괭이는 충성을 맹세하고 만약 군사를 동원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쇼군이 잠깐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쇼군이 이제 가마쿠라 때 미나모토 요이토마 웨이에는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 쇼군이 끊기니까 대신에 이제 쇼군은 어디 이제 청왕계나 이런 데서 이제 모셔가지고 얼굴마다 내놓고 실제 그 외척가문 그 초창기 때 외척가문 호조시 자문이 시켄이도 정치하죠. 이게 시켄 정치죠. 예, 호조시 집안이. 그래서 호조시 집안이 시켄이 가마쿠라 막부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마쿠라 초기 때 일어난 난이 조쿠의 난이죠.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예, 그 명칭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 초창기 때는 권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무가하고 이제 무사 권력하고 이제 공가 그 정시 조종 권력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고토바 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가 세력들이 마코타도를 일으켜서 이제 일으킨 난인데 이때 이제 다수의 동부 일본 무가 세력들이 결집에 성공한 막부 군대가 이게 대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공가와 우가 이원 정권이 붕괴되고 공가 정권이 붕괴돼요. 그래서 이제 막부가 원래는 동부 지역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간동 지역만 간서까지도 확대돼 통치하게 되죠.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코에난 때 그때 이제 그 설치했던 기구가 있어. 그 서부 지역의 무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가 저쪽 그 조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는데 이게 누쿠하라 단타이예요. 예. 그래서 누쿠하라 단타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쿠하라 단타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그 원구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왜구라고 하잖아요. 왜구. 도둑구자 붙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원나라 치면 원구라고 해요. 도둑놈이 쳐들어왔다 해서 예, 그 두 번에 걸쳐갖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가미가제에 그러니까 위에서 여몽연합군이 패퇴했죠. 그 결과 이제 예전 동아시아 측에서 강조된 게 민족의식이 강화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풍을 통해서 신의 보호를 받은 국가는 신국의식이 강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원군은 물리쳤지만 이 원군은 이제 그 외부에서 온 반란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했던 그 무사들에게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성격상 이게 땅을 나눠줄 수가 없죠. 외부의 침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참여했던 무사들이 많은 빚을 지고 몰락하게 되고 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막부 체제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무사들이 등장하죠. 이들을 아쿠라고 해요. 아쿠. 예. 그래서 아쿠, 악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침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원해치고에서 원나라가 초창기 때 일본군을 물리쳤던 게 집단전법하고 하양무기예요. 예. 뭐 하양무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되겠는데, 집단전법은 뭐냐면, 예전에 일본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안 선전하고 1대1로 붙은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우웅 와서 여러분들 조폭도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칼 들고 이제 창 들고 개별적으로 각기 전파하는 식으로 싸웠어. 근데 이제 몽고군도 그게 아니죠. 조직적으로 싸우죠. 각각의 부대를 편성하고 기병을 어떻게 하고 보병을 어떻게 진격하고 전략 전술이 있는 거야. 근데 일본군도 그 당시에 전략 전술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당했던 게 이렇게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저희 대한교과서 일본사도 나와 있고 아탄서 일본사도 나왔기 때문에 또 유명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파악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마쿠라 시대 때 막부의 불교와 일본 불교의 변화 과정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정토종교가 있고 청태종교의 선종교 있는데, 요건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아주 객관식 때 잠깐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짐 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이제 도요토미 이제 시데요시 정책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들 읽는 사료 있는 아시아사에도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요. 태학 검지하고 도수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이제 출연했죠. 전국을 통일했고, 그래갖고 이제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오사카성을 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학 검지라 해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요때 이제 검지라는 것은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검지는. 그래서 전국시대 때 이미 이제 각국의 다이모들이 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태학검지예요. 그래서 여기 태학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 태학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정부의 간직을 받은 이름이 조종의 간직 태학이야. 태학. 그래서 태학이었던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실시한 토지 정책이라 해서 토지 조사를 해갖고 태학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막부를 따로 개설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집안 출신이 상당히 미약해요. 농부 가문이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막부, 그러니까 쇼군을 될 수 있는 가문은 미나모토 가문밖에 없어요. 미나모토. 그래서 이제 미나모토 가문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사카카 다카오지는 어떻게 무르마치 막부가 세워졌나? 아사카카는 미나모토의 반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만 나중에 바뀐 거. 그럼 에도 막부 뭐냐? 얘네들은 우겼죠. 족보를 조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미나모토 집안이다 해가지고 이제 족보를 조작한 거고. 근데 시도요시는 족보조차도 조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집안이 미천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 농민 출신한 거.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조작하지 못하고 막부를 세우고 주고 싶어도 일단은 일본에서는 이제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압이란 이름으로 이제 조종을 뒤엎고 통치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권위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 권력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끼고 이제 통치하려고 했냐면 천황의 권위를 끼고 이제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청왕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해주고 그랬던 건데, 자, 일단 이 태압검지의 이제 목적은 재정을 안정시키고요. 다이모드에게 군역부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이모드는 이제 보통 1만 석을 넘으면 다이모드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생산량에 따라서 고쿠다가에 따라서 병력 징발을 하게 돼. 그래서 고쿠다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력을 많이 징발당하는 거죠. 동원당하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태압검지의 기준이 된 게 고쿠다가예요. 그래서 고쿠다가죠. 이게 닭가인데 이게 좀 못한데. 자, 고쿠다가 좀 외워두세요. 석고지라고 하죠. 한자를 읽으면요. 경지의 명절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토지와 함께 경작도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건지도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쿠다가를 기준으로 병력을 동원하고요. 다이모드는. 그 다음에 하쿠쇼우드는 세금을 내요. 그걸 가지고.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고쿠다가다. 그 다음에 일자인들. 그래서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이 권력을 인정했던 예전 장원 공령제 대신에
한 사람만 인정, 경작권은. 그래서 농민의 토지 보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유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2층, 3중 이렇게 소유관계 있는데 한 가족 정리해. 그래갖고 소유권 누가 갖고 있냐? 다이모. 그래서 경작권은 농민들이 갖고 있어. 하코시오라는. 근데 물론 이제 농민들은 하코시오라는 그 경작권을 갖고 있고 하코시오는 매매 양도 되지가 않아. 매매 저당 이런 것들이 양도는 되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소유권 정도 이제 의미도 사용하게 돼요. 매매 양도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경작권만 줬고요. 법적으로 그 일본 그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줬던 건 어느 때죠? 지조법 때죠. 지조법 때 소유권을 주고 그 소유 토지에 따라서 지가의 2%, 3% 정도 세금을 걷었죠. 지조법을.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그 근세촌락 무라라고 하죠. 보통 무라. 예. 무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쿠쇼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백성이지만 요때 백성은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무라에서 유지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쿠쇼라고 해요. 그 밑에 소작인도 있어요. 예. 자, 하쿠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총락은 고코다카에 대항해서 이제 그 연공의 액수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연공의 액수에 따라서 다이모든 병력을 동원하게 돼요. 그리고 농민들은 세금을 다이모에게나 쇼군한테 갖다 바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각자 보시고, 거기에 신분분리정책 외워두셔야죠. 자, 신분분리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타나이 정책, 도수화 정책이야. 도수화는 뭐냐면 칼을 뺏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 이끼라는 게 있었어요. 각종 이끼들, 정들, 농민 이끼도 있었고, 그 당시 부처, 중들도 이끼를 하고, 승려도 이끼하고, 군대도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전국시대는, 거의 부리 정도, 다이모드도 먹건들 전원에서 이기 세력이 되게 컸는데,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씨도 이들 세력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 다 무기들 다 해수를 했어요. 도수경이야. 그리고 이제 도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이제 무기를 갖지 못하고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급을 딱 정했죠. 이때 누가 사무라이들만 이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는 에도 시대부터 이제 특권 주기 하다가 칼을 찰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2개 차죠. 그래서 칼을 2개 찬다는 걸 자기가 사무라이 뜻이야. 그 일본 애들이 나중에 사무라이가 계층이 없어도 사무라이 정신이 계속 남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차요? 칼을 차. 공무원이든 교사든 군이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군인들이 칼 차는 거 지금 이해한다고 하지만 공군은 칼을 찰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근데 비행기 몰고라도 칼을 차고 들어가. 근데 칼을 빼는 이렇게 칼을 보면 목칼이거나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칼 등만 있는 거야. 여기 손잡이만. 근데 형식상 칼을 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물어보더라고. 저기 1910년대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교원들이 칼을 차고 들어갔으니까 진짜 칼을 차고 들어간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네, 진짜 칼을 차고 들어간 거 아니라 칼을 이제 칼집하고 손잡이만 있고 그 안에 빼면 요거 조금밖에 없어. 요만한 몽둥이 정도? 그게 칼이야. 이게 빈 칼이죠,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한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사무라이 정신들이 이제 그 당시 에도 시대부터 칼을 차는 것이 사무라이 특권이었다. 예. 하여튼 그 결과 자, 그래서 이제 병농 분리 정책이 시작됐고요. 사무라이 계층은 집중 생산자가 분리돼서 이제 복록 생활자, 그냥 토지 관리자, 동토 소유자 전환됐죠.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은 예전에 농촌에 사는데 이제 농촌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죠? 다시 올라가죠. 도시로. 예. 그래갖고 조카만 지나는 성하촌이라는 그런 곳에 살게 되고, 농민들은 농촌에 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분적으로 분리가 됐고, 이후에 사무라이 계층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직종들이 생산활동 못해요. 농민이나 상인은 못해. 하면 곧바로 사무라이시 박탈나가니까, 주로 이제 군인이 되거나, 그 에도 시대 사무라이는 좀 특히 뭐냐, 관료예요. 군인들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라이 하면 칼 차고 맨날 싸우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에도 시대 이후부터는 사무라이가 전투 집단으로 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도 있지만, 상당수가 뭐냐, 관료나 문인이나 학자다. 하나의 계층이 된 거지.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양시대 때 기사 계층 하면 꼭 기사에서 무기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만 의미한 게 아니죠. 네, 그래도 하나의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밝혀졌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굳어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 산업공사로. 그래갖고 이제 그 검지 정책하고 그 도수령은 에도 시대 때 이제 신분 그 사회를 고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산업공사기관은 신분 사회를 고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정치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건설했죠.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를 할 때 큰 전투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세키까지 하지 전투예요.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세키까지 하지 전투에서 이제 이시다 미스나리가 지휘하는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가 지휘하는 동군이 서군을 패배시킨 사건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몰락을 하고 독자적인 정권이 수입됐다. 그래서 세키까지 하지 전투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정치체제 특징이 이제 막번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막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번이라는 이런 체제가 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앙집권식 봉건제도라고 해요. 봉건제도는 봉건제도인데 그 중앙에서 통제된 봉건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서양의 봉건제도와 그러니까 주나라 봉건제도 대비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막번 체제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 가마쿠로 막부와 우르마치 막부는 어떤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니라 지방 봉건적인 어떤 체제였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봉건제도는 그 뭐냐면 에도 막부만 해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이모 통제 정책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에도 막부는 다이모들을 구분했어. 그래서 무슨 전투도 구분했냐면 세키카 하지 전투 이후에 구분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되게 혼다이 다이모와 도자마 다이모 이렇게 있거든요. 혼다이 다이모는 원래부터 도쿠가와 집안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미와리가 원래 도쿠가 이에야스가 미와리 지방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신단이 있어. 그 가신단 출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에도 주변에 노른자 땅들 줘요. 그리고 땅은 적지만 일단은 거기가 생산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중요 요직, 정부, 에도 막부의 정부 요직에 등용이 돼. 근데 이제 이에 반해 도자마 다이모드는 세키카이 하디 전투 이후에 항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어디를 주냐면 땅은 넓게 주긴 주는데 되게 많이 주긴 줘요. 되게 병방 지역에 줘. 큐슈 일대나 아니면 저기 간서 저쪽 그 호토현 지역, 그런 지역에 주고, 동북 지역에 주거나, 그런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요 토자마 변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조슈나 이런 그 뭐냐면 변들이 다 토자마 변 출신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카는 뭐냐, 신파는 도쿠가 일족의 다이모들 말아요. 그래서 이제 고상케라고 하는데 뭐 오와리, 기미, 뭐 미토, 상가. 그래서 원래는 도요토미 시대의 집안이었지만, 도쿠가의 집안이었지만, 나중에 반계열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본가에서 자손이 대가 끊겨질 때는, 그 고상케 집안에서 이제 일부, 뭐냐면, 쇼군들이 등용이 돼요. 예, 그리고 쇼군으로. 그래서 이런 집안이 있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신파는 우리 식으로 따면 종친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친. 예. 자, 그 다음에, 샹키 곤따이인데, 샹키 곤따이는 에어두셔야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다이모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됐고, 내용은 다이모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련대의 교대로 가신들을 거느리고 영지일단의 에도를 와갖고 쇼군을 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하고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래서 상업과 도로가 발달됐다. 그래서 쌍케 곤따이 제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서는 이제 보면 초창기 때는 교육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부와 그 다음에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왔던 뭐 스페인, 포르투갈 세력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뭐죠? 다 끊어놨죠. 금지를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인설 파견해가지고 해외 통상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다 금지시키고 네덜란드도 나가사키에 대지만한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무역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정책은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거기 기독교 반란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시마바라 반란이 있어요. 시마바라. 큐슈 지역에 있었던 시마바라 농민 반란하고 기독교 세력들이 결집해갖고 일어난 반란인데 요 반란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마바라 유명한 반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동막부에 들어가면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나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회적 혼란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막부에서 이제 뭐냐면 막부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3번에 거쳐서 이제 개혁을 운동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개혁이 덴포 개혁이야.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 그 개혁이 첨보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첨보 개혁, 덴포 개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교육 개혁과 간세 개혁을 모델로 해서 상업자복 업제와 자연경제 복귀를 목표로 추진했고요. 그 개혁 내용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가부나까마 폐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검약령을 내리고 출판물 통제하고 대기근 정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정책 가부나까마인데 요때 나까마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조합이에요. 상인조합인데 상인조합 중에 가부를 가지고 가부는 독점권이죠. 그러니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전 집단, 시전 상인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부나까마를 왜 폐쇄시켰냐면 이들이 상품 유통을 독점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그래서 영업세를 포기한 채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부나까마의 독점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유통구조가 여러 가지 복잡화 이런 등등 해갖고 물가가 오는 것도 있겠죠. 결국엔 나중에 가부나까마를 이제 뭐냐면 철회를 하죠. 폐쇄를 그래서 다시 부흥시키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부나까마 폐쇄 관련된 내용이 문제 나왔으니까 그 원인하고 그 가부나까마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상재정에 대해서 막부재정 안정과 이제 그 개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도 오사카 주변의 땅을 막부의 직할지로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영주인 후다이 다이모와 하타모토는 사람들은 뭐냐 다이모가 아니라 다이모는 보통 만석 정도 되는 사람을 다이모라고 하고요. 만석 이하는 하타모토 곡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타모토는 만석 이하의 그 무사 중에 사무라이 중에 직접 뭐냐면 쇼군을 아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타모토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곡겐이는 하타모토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그 무사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뭐냐면 영지에서 영지를 받지만 복록을 받지만 다만 쇼군에 의해서 활동하는 친위 세력들 정도 이게 곡겐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하타모토 세력들이 이제 반대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에 막부의 권위만 실추시킨 채 뭐냐면 이 개혁을 추진했던 다다꾼이 실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마 시험에 그 덴포 개혁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08년인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막부 개혁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무슨 개혁도 이루어졌냐면 그 번정 개혁도 있었어. 그래서 막부 개혁이 이제 대개 보면 주로 예전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를 타파하고 농본주의에 입각한 농촌 경제의 부활이었죠. 근데 이들은 상품화폐 경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이야. 근대지향적 개혁이라는 게 막부 개혁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토자마 개혁 번들이 많이 주도했는데 사스마변이라든지 조슈변 이런 번들이 이제 주도했죠. 그래서 사스마변과 조슈변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스마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미가타 상인들에게 빌린 채무 해소를 성공하고 전매제를 강화하고 사스마가 쿠슈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루쿠 무역을 확대하고 학원 부사를 등용하고 등등 있고 조슈는 이제 시모노세키 부근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정적으로 농민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영공을 경감하고요. 그 다음에 연부 반집은 분할상어제도. 그 당시 사무라이들이나 번에는 상인들에게 빚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대신에 50년, 100년 분할상어제야. 상당히 좋죠.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상인들에게 전매 특권을 줘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종이와 밀랍의 전매제, 식상어 정책, 상품 위탁 전매 등등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도 시대 때 이제 정책들 보면, 자, 유학이 발달했는데, 유학이 상당히 다양하게 발달. 주작이 간악화됐지만, 주작 외에도 이제 양명학이나 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죠. 주작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마꾸나 막부 말기 때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임진한 이후죠. 에도 막부. 그래서 주작은, 일본의 주작은 우리나라 주작하고 좀 달라요. 일본의 주작은 뭘 강조하냐면, 상하 전분의 2.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되게 강조해. 개서적인 관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성학을 강조하죠. 이와 니가 어떻고 철학적인 면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개서적인 상하야 상하하가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 신분의 어떤 그 신분 관계를 되게 강조한다. 그걸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전국 시대가 있었죠. 전국 하극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도 시대 때 이제 하극상이 나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작 중에 그런 개서적인 어떤 그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들,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부나 번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발전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 양명학은 상당히 체제 반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행협의를 강조하고 그다음 혁신사상이 내포되고 반체제 학자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막부에서 이제 경계했던 유학이었고요. 경계했던 유학이었고. 그 다음에 고학이 있는데, 고학은 이제 뭐냐면 앞에 뒤에 있는 국학하고 달라요. 고학은 유교의 한 분류야. 근데 이제 유교의 분류가 이제 주자가 양명이 아니라 예전에 육경, 그러니까 원시 유학으로 중에 추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학은, 주작이나 양명은 다 저희 뭐냐면 공자나 맹자의 원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다. 그래서 원래 공자 맹자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뭐냐면 고학이에요.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존학농, 미토학이 있는데 원래는 종학농이었던 나중에 양의사상으로 발전되죠. 결합돼갖고. 자, 그 다음에 국학은 이제 종전의 주작이나 양명학이나 고학이 이제 뭐냐면 다 외대사상이다. 그래 우리께 좋다. 그래 우리의 어떤 고유한 정신들을 탐구하자. 1번석이나 만획집에서. 이것이 뭐냐면 국학이죠. 그래서 이제 국학이 이제 나중에 종학양인이나 메이주신 등에 영향을 미쳤고요. 난학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네덜란드 학문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또 에도 시대 문화를 이끌었던 그 집단은 상인 집단들의 조닝. 그래서 종인 문화가 발달했다. 왜냐하면 에도 시대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돈이 많아야지 뭐가 있어요. 문화를 이끌 수 있잖아. 그래서 조닝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우기요에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조닝 문화들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가부끼 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에도 시대 때 문화 부분을 살펴봤는데 에도 시대 때 문화는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 나오는 빈도는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대략 한 문제 나오는데 요게 할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감옥권 묵비의 정치 이제 상황들.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마꾸나 막부가 이제 가마꾸나 막부가 아니라 에도 막부가 망해서 점점 메이지 유시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상황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좀 파악을 해 두시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제가. 21분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가, 3시 40분에 다시 할게요.